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사흘째 2,000명대 거의 중반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숫자는 2,000명은 넘었고 3,000명, 5,000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부 당국 숫자는 7,000명까지 혹시 늘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겁이 납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숫자 늘어난 건 사실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하기 전의 상황이 반영되는 예. 부분이니까 단계적 일상회복의 상황들이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오히려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예. 정부 차원에서도 좀 중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예. 지난주에 320명대였던 게 올해 380명대로 좀 빠르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중환자 병상이나 준중환자 병상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도 정부 차원에서 매우 지금 상황이 악화될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좀 여러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뭐 정말 이번 달 말에 다음 달에 뭐 5,000명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예, 중환자도 늘었고 그리고 사망자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일단은 최근에 사망 비율을 보게 되면 6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두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60대 중에 미접종자에서의 감염자가 생각보다 많이 확진이 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접종하신 분들의 이제 그 기간이 한 5개월을 넘어서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방 접종의 중증 예방 효과도 좀 감소가 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20몇 명 돌아가신 분 중에 예방 접종자가 14명쯤 되고 나머지는 접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백신의 효과도 일단은 조금씩 떨어지는 게 특히 중증 예방 효과도 조금씩 감소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서 일단 부스터샷에 대한 강조도 좀 필요할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위중증 환자의 이제 발생 증가 때문에 결국 정부는 수도권 지역 병원에다 빨리 병상을 더 마련해 달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는 모양인데 명령이 내려간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고 시설 바꾸고 뭐 거기에 설치하고 하다 보면 그것도 몇 주는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바꾸는 것만 해도 3, 4주 걸리는데 사실 이제 상급종합병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인력 배치 문제입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이나 뭐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그래도 간호사들은 숙련된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미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 병상을 더 늘리게 되면 그런 인력들을 계속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일반 중환자실에 간호사들을 끌고 올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중환자실의 인력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코로나19 외의 중환자에 대한 치료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만 지금 대응할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상급종합 아닌 대학병원들도 있고 종합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나눠줘야지 좀 상급종합병원들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대응을 마련하는 이유가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확진자가 늘어날 거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영향이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나올 건데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규모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행히 저희가 이제 수학적 모델링 자료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보다 이제 감염 재생산수가 더 올라간다. 지금은 1.0몇 정도 되는데 1.2, 3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12월 중순쯤에는 이미 7,000명 정도도 가능하다.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나오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그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병상을 확보하는 건데 일단은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일단 지금의 목표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6주 있다가 지금 1단계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제 2단계로 완화해야 되는 시점을 결정할 건데 지금대로 간다면 2단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백신 접종 완료율은 한 76%를 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70 몇 %를 갔든 간에 아무튼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돌파 감염이 계속 나오니까 약효가 도대체 얼마나 가는 거지 아니면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건가? 뭐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일단 이제 예방접종 효과, 그러니까 방어 효과죠. 걸리지 않게 하는 효과는 이제 특히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6개월 되면 50% 정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다만 중증 예방 효과는 한 80% 정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한 90%인데 80%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데 6개월이 지나가면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6개월 넘는 건 안 될 것 같다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고령층, 고위험군에서는 6개월 넘기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부스터샷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추가 접종 그 간격을 더 당겨야 될 필요성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우선 이제 의료진들 접종에 대해서는 5개월까지 당겼거든요. 그래서 152일 경과되면 이후엔 더 접종 가능해 해서 이미 지금 추가 접종이 이루어진 데도 있고 11월 중에 이루어질 거고요.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을 당기는 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그 예방접종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근 확진자 가운데는 한 4명 중에 1명은 지금 10대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거든요. 10대의 감염이 크게 늘었는데, 자, 아직 접종 완료율은 상당히 낮고, 네. 또 18일이 수능 시험입니다. 그다음에 22일은 전면 등교고,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대안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예방접종률 빨리 올리는 거 말고는 사실 솔직히 큰 대안이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을 더 막으려고 하는 방식들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더 등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강조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을 빨리 올리는 거 외에는 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금이 끝이 아니고 3단계에 걸쳐서 네. 나눠지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접종자에서 예방접종 올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예. 일단 청소년에서의 그런 등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률을 계속 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긴장감이 좀 풀어지지 않도록 시민들도 마스크 꼭 쓰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좀 덜 모이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오랫동안 참다 보니까 좀 풀어지는 건 있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